그러면은 바로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사업 개발이랑 사업 모델의 개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취지, 늘 그렇듯이 취지랑 목차부터 이야기를 드리면은 먼저 이제 요런 제목으로 얘기를 드리는 게 사실 그동안에 세션을 하면서 비즈니스 모델 얘기는 많이 드렸거든요. 네, 가경님, 써니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업 기획에 대한 어떤 기획이라든지 브랜딩이나 그런 뭔가 생각을 하는 로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그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업 기획을 얘기를 하면서 사업 개발에 대한 개념은 제가 막 얘기를 하지는 않았었는데 그런 사업 개발이 어떤 것인지 좀 먼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따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드리겠지만 사업 개발을 요즘에는 영어로 이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에서 BD나 혹은 비즈 데브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업 개발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아직 이제 이런 단어에 대해서 생소해하시는 경우도 많고 혹은 이런 의미가 어떤 걸까 좀 모호해하시는 경우들도 계세요. 에릭님, 샤로이님도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라는 것이 사업을 개발한다는 개념이면서도 막상 오피스에서만 업무를 하는데도 영업 아닐까? 뭐 이렇게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으세요. 근데 제가 제목에도 쓴 것처럼 사실 사업 개발이랑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거는 좀 의미가 달라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여러 가지 세션을 하면서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도 또 이제 얘기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업 계획서라는 경우에도 사업 모델이랑은 연관이 되지만 또 사업 개발이랑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님님, 그 다음에 로드님도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성미님도, 태국님도 반갑습니다. 그런 이제 사업 개발, 사업 모델의 개발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드리면은 사업 개발은 사업을 개발하는 거고 사업 모델을 개발한다는 건 아이디어를 개발한다고 좀 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사업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물론 여러 가지 의미를 담지만 좀 수익을 창출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업 모델을 개발할 때는 당연히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개념이 어떤 수익을 고민을 하면서 만드는 거기는 하지만 그 목적이나 목표는 어떤 고객에 대해서 고객 관점에서 가치를 실현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이제 뭔가 유저 관점이나 고객 관점에 대해서는 예전에 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하면서도 좀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션은 이제 사업 개발이랑 일단 기획이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고 사업 개발이라는 게 어떤 건지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라는 직종 혹은 직무가 점점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의 어떤 직무나 혹은 뭐 이직이나 이런 데서 분명 이런 BD라는 업무를 보시게 되실 수도 있으실 거거든요. 네, 제니퍼님이랑 승호님, 승호 아빠님, 네, 그리고 수탕사님, 모모님도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직무들에 대해서 좀 앞으로 여러분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얘기를 드려볼까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이 얘기 드렸던 것처럼 사업 모델이랑 사업 개발이랑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거랑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좀 설명을 했던 부분은 있지만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짝 이제 얘기를 드리고 오늘의 이제 주 세션이나 주 메인 내용은 아니지만 사업 계획서라는 걸 통해서 보는 어떤 사업 개발이나 사업 모델의 개발에 대해서도 좀 개념이나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카카오미랑 클럽하우스에서 동시에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단톡 채팅방은 클럽하우스는 메시지 주시면 되고 카카오는 확성기 버튼이나 제 프로필 버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차랑 취지를 좀 얘기를 드렸고요. 그럼 바로 이야기를 들어가 볼게요. 물론 이제 들으시다가 내 의견은 좀 다른데 하는 부분은 언제든지 좀 채팅방에 알려주시거나 메시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게 사업 개발이라는 단어가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도 좀 최근에 많이 등장을 하고는 있어요. 뭐 너무 새로운 건 아니고 그래도 몇 년 이상 되기는 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사업 개발이라는 단어는 썼지만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나 BD라는 단어는 잘 안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관심을 받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따 조금 얘기 드리겠지만 실리콘밸리에서 이런 어떤 기업에서 사업 모델도 있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전략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을 때 점점 사업 개발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디벨롭을 하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라는 부서나 팀이나 혹은 그 직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점점 생기게 됐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이제 스타트업들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일반 기업들에서 사업 개발팀 혹은 사업 개발 직무가 없었던 건 아닌데 지금 이제 점점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라고 이야기가 바뀌게 됐는데요. 일단 기획이라고 한다는 거는 좀 새로운 것에 대해서 구상을 하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사업을 구상한다기보다는 어떤 사업 내에서 서비스를 구상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상품을 기획을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 기획이나 계획의 차이도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사업 개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두 가지로 나뉘긴 해요. 아예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거랑 기존에 있던 사업을 더 잘 되도록 만드는 거랑. 근데 그렇게만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기존에도 기업이 운영을 하면 사업을 더 잘 되게 하는 건 늘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조금 더 이런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 모델이랑 사업 개발이 동일한 건 아니지만 그런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개발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 분석 방법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 그 자체의 여러 가지 패턴이나 종류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 드릴 때에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뭐 한 수십 년 전, 20, 3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지금 우리가 막 생각을 하는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일단 단가를 낮추고 많이 팔면 됐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남았고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라는 거가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나도 여러 가지 패턴이 있고 단가만 싸게 해서는 전혀 팔리지 않다 보니까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많이 등장을 했고요. 그 안에서 옛날에는 상품만 이야기를 하던 게 점점 서비스, 그 다음에 유튜브나 여러 컨텐츠, 그 다음에 작품이나 뭐 음악이나 미술 활동 같은 내용들도 컨텐츠성을 가지면서 그게 점차 비즈니스가 되기도 했죠. 사실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뭐 한 제가 서너 달 전에 NFT 세션을 할 때만 해도 NFT가 뭘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가지시고 이제 뭐 뉴스도 검색해보고요. 혹은 이제 세션 들어오셔서 이제 들으시고 하셨었는데 그 안에 이제 컨텐츠나 뭐 혹은 수익 모델이 어떻게 될지도 기업마다 다르긴 하지만 점점 붙다 보니까 지금은 뭐 업비트도 어제 NFT 전용 사이트를 오픈을 하고요. 뭐 게임 쪽 회사들도 NFT 관련 게임들 해가지고 메타버스랑 연결도 하고 하면서 지금 갑자기 활발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단순히 그게 뭐 NFT가 유행을 한다, 뭐 컨텐츠가 어떻다 보다는 그런 안에서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거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과정들이 섞여 있어서 점점 그렇게 현저하게 비즈니스화 되어 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이런 우리 이벤트를 해볼까? 혹은 이런 상품을 만들어 볼까? 라는 건 기획이지만 그런 새로운 기획들을 통해서 사업 자체를 조금 더 수익 창출도 하고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만들고 훨씬 사업 자체를 장기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사업 개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은 사업 개발인데 이제 그 안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조금씩 더 자잘하게 쪼개가는 것이 사업 기획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제목은 사업 개발이랑 사업 모델의 개발이기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사업 개발과 사업 기획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하는 팀들은 보통 따로 있고 사업 개발은 이제 전략팀에서 고민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셔서 그렇게 좀 차이가 있고
특히 이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라는 단어가 IT 관련 스타트업들에서 좀 등장을 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사업에 필요한 모든 활동들을 이 사업 개발 쪽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서두에 얘기를 드린 것처럼 좀 영업 아닌가? 라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CEO가 하는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 기획이나 서비스 기획 이런 것들의 차이에 대해서도 이제 몇 번 예전에 언급을 드린 적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뭐 어떤 전략이 어떻게 기획이 돼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나 컨텐츠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유튜브 자체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는 게 사업 개발이긴 하지만 나 이번에는 이런 컨텐츠로 만들고 이번에는 이런 컨텐츠로 제작해야지라는 건 또 서비스 기획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컨텐츠 기획이라든지.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세분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한다는 표현을 쓸 때도 있고요. 사업 개발을 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사업 전반적인 거를 장기적으로 개발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PM 역할을 프로젝트 매니저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역할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셔서 그러다 보니 사업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경영이나 아니면은 경영 기획이나 관리 혹은 재무적인 부분도 좀 고려를 하면서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굉장히 케바케긴 하지만 사업 개발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뭔가 전부 다 할 줄 알고 모르는 게 없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본인의 생각이든 아니면 기업에서 그 직무를 맡길 때의 생각이든 그리고 어쨌든 사업 개발을 하는 팀도 그다음에 사업 기획이나 사업 모델에 대해서 구상을 하거나 전략을 생각하는 팀도 결국은 이 사업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밀도는 다르지만 혹은 규모나 생각해야 되는 크기는 다르지만 각각의 규모별로 혹은 직무별로 이 비즈니스를 더 잘 되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 과정들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사업 개발이랑 기획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렸고요. 사업 개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 드려볼게요. 아까 이제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좀 등장을 하면서 스타트업들로 많이 유입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세션들 보면은 대부분이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사업 개발이든 뭐 다른 단어들도 비즈니스 모델도 그렇고 실리콘밸리라는 어떤 특정 지역에 특히 스타트업들이 미국에 조금 더 미국을 필두로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단어가 유입되는 경우가 많고요. 예전에는 MBA에서 해외에 있는 MBA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비즈니스 관련된 단어들이나 경영 지식이 많이 유입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게 한 10에서 20년 전에, 20, 30년 전에 그랬고 그렇게 해서 뭐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단가를 싸게 하거나 많이 팔거나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한 굉장히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이론들이 MBA 서적 혹은 MBA를 다녀오신 분들의 어떤 지식 공유를 통해서 많이 퍼지게 됐고요. 근데 얘기 드린 것처럼 한 10에서 20년 전 이제 조금 넘어가면서 스타트업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게 됐죠. 이제 해외에서 들어왔던 우리나라에서 생기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린 스타트업이나 혹은 스타트업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모델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상 혹은 철학 이런 부분들이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게 됐고 그러다 보니 이야기 드리는 이 비즈 데브 혹은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같은 사업 개발이라는 조금 원래 없던 단어는 아니지만 스타트업적으로 다시 해석해 볼 수 있는 단어들이 다시 많이 등장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MBA 때와는 다른 이제 실리콘밸리 특유의 단어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도 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든지 뭐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뭐 린 스타트업이나 에자일이나 뭐 얘기 드렸던 굉장히 많은 그 방법론 이외에도 이렇게 국내에 같이 들어오게 됐지만 아무래도 해외에서 들어온 단어다 보니까 이게 정확히 뭘 하는 걸까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가 서로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한해서는 아니고 뭐 제가 이제 메타버스 얘기할 때도 메타버스라는 거를 가상현실이나 어떤 가상이라는 단어를 붙이거나
아니면 AR, VR도 가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실제 하지 않는 것처럼 풀이가 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좀 언어에 의한 감각적인 차이가 생기는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스타트업들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디지털이나 IT 혹은 꼭 IT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도하는 뭐 플랫폼이나 뭐 구독도 그렇고요. 혹은 소셜 벤처, 사회적 기업 또는 비영리 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조직들에서 이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라는 업무가 생기고 있는데, 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영업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네트워킹을 하면서 사업을 개발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뭐 CEO가 하는 일 아닌가, 아니면 CEO 직속이 하는 일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하는 일인가, 팀이 하는 일인가에 대해서도 여론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결국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서로의 이해는 다를지라도 비즈니스 디벨롭먼트가 그런 중요한 일들 다 하는 직업은 맞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내가 어떻게 정의하고 그 기업에서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결국 사업을 장기적으로 만들고 거기서 계속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이 돼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서 수익 창출을 실현을 하려면 결국 사업이 잘 되도록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개발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뭐 프로그래밍, 제가 예전에 프로그래밍 관련된 세션에서도 이제 개발이라는 단어 많이 썼었는데, 그거는 사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렇게 우리가 개발이라고 좀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개발자라고 할 때는 이제 앞에 괄호 안에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런 이제 사업 개발은 막 그런 프로그래밍은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또 개발이라는 단어가 붙으니까 IT에 관련된 건가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막 영업을 해야 된다보다는 영업이 부수적으로 붙을 수는 있죠. 어딘가에 나가서 우리 사업은 이런 걸 하는 데고요. 뭐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시더라도 어딘가 이제 명함을 주시면서 제가 하는 컨텐츠는, 혹은 제가 만드는 서비스, 제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는 이런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결국 그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럼 우리 사업이랑 당신의 사업이랑 같이 연결을 해서 이런 제휴를 생각해 볼까요? 혹은 뭐 API를 통해서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 볼까요? 라든지 아니면 이쪽 사업의 이런 분야가 저 기업의 어떤 다른 분야랑 관계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새로운 사업 플랜을 짜본다든지, 그런 과정들을 아무래도 사업 개발하는 곳에서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처럼 단순히 영업도 아니면서 전략도 짜야 되고 장기적인 생각을 계속 가져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직무는 이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실리콘밸리에서 대략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이게 개인이 아니라 이제 팀으로 돌아갈 때는 팀 안에서 지금 이야기 드린 여러 직무들이 조금 나뉘어서 한 팀이 되도록 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 얘기 드린 것처럼 사업 개발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따가 이야기 드릴 사업 모델의 개발이랑도 연관이 있지만, 사업 개발을 하는 사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이 사람을 통해서 그럼 우리 사업이랑 이렇게 연결될 수 있나라고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그 회사 내에서 몇 명의 팀이 같이 있고 그 중에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 회사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아마 가장 CEO 다음으로 설명을 할 건데, 그러려면 명확하고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표현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사업은 이런 거예요. 뭐 혹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어요 라고 내부에도 설명할 수 있고 외부에도 설명할 수 있고, 그래야 되다 보니까 일단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게 요구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물론이고 결국은 그 안에서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역할일 수 있거든요. CEO는 당연히 뭐 다 알아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라는 사업 개발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외부에서 피칭을 하거나 미팅을 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선순환인 거죠. 커뮤니케이션 하고 명확하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외부나 내부에서 설명을 하게 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영감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이 기존의 사업 개발에 대해서 생각하던 부분에 영향을 끼쳐야 되니까요. 근데 이게 제가 사업 개발이나 이게 한글로 표현하니까 사업 개발이지만 사실 그냥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라는 거는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더 잘 되게 만드는 과정에서는 꼭 사업이 아니라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사이드 프로젝트나 혹은 부업이나 아니면은 운영하고 계신 여러 컨텐츠들에도 이렇게 직결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컨텐츠, 내가 하는 서비스, 혹은 내가 구상하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더 잘되게 디벨롭먼트 하는 과정이 비즈니스 디벨롭먼트인 거지, 막 엄청 큰 사업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해서 그 안에서 딜을 뭐 따내고 또 뭐 영업을 하고 라고에 너무 한정지어서 생각하지는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약간의 그런 오해나 혹은 모호한 부분들이 생겨서 이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라는 단어가 분명히 귀에는 들어봤는데 아직도 생소하네, 그런 과정이 계속 좀 지속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영어랑 그 한글의 어감의 차이 때문에. 근데 하지만 어쨌든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결국은 신사업을 하든 기존 사업을 잘 디벨롭을 하든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매출이라든지요, 예측도 하고, 예전에 예를 들면 제가 데이터 시각화 세션 할 때 어떤 이제 미래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고 책정을 하고 측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또 발전시켜 나갈지 고민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 앞뒤 관계를 계속해서 스토리텔링이라는 단어보다 더 로지컬하고 그다음에 더 매출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사업 개발이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 개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는 이런 직무가 있어요라는 소개보다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사업 개발인데, 결국은 제가 한 2, 3분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막 엄청난 큰 사업을 개발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프로젝트를 더 디벨롭먼트 시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걸 포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라는 팀이 점점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유입이 되면서 그 단어를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됐고,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영어뿐만 아니라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문제점도 파악하고 어떻게 개선해 갈지도 많이 고민을 하는 부서예요. 그래서 보통 이 팀에서 전략을 담당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약간 전략실 이런 걸 두는 기업들도 있지만, 사업 개발팀 혹은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팀 해서 그 안에서 이제 이런 계획이나 개발을 구상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특히 중요한 게 아무리 실리콘밸리에서 왔다고는 해도요, 결국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을 하려면은 그 해외도 물론 나중에는 고려할 수 있지만 당장 국내 시장에 이게 맞는 시장인가 혹은 맞는 비즈니스인가 맞는 모델인가 이런 것들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구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많이들 고민도 하시고 요즘 트렌드가 이렇구나 라고 파악을 하면서 그 흐름을 읽어가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뭐 직업이기도 하고 직무이기도 한데, 이따가 이제 조금 후반부에 이야기드릴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업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더 디벨롭먼트, 즉 조금 더 과정을 구체화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실현까지 이어가는가라는 부분이 이 비즈니스 디벨롭먼트의 의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실리콘밸리라고 제가 언급을 많이 드렸는데, 다른 이제 세션들보다 이 직업이 갖고 있는 기능이 아무래도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PM, 그다음 뭐 프로젝트 매니저인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프로덕트 매니저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품을 담당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케팅을 담당하는 사람이 BD를 맡는 경우들도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라는 단어는 이제 사업만 개발하는 것 같지만, 제가 이제 늘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이게 뭐 마케팅 업무 혹은 뭐 다른 업무, 기획 업무, 뭐 혹은 생산이나 뭐 CS나 여러 가지 업무들이 밸류 체인도 포함해서 있을 때 사실 뭐 그렇게 팀이 다 나눠져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혼자 전부 하는 경우도 있고, 부업이나 뭐 컨텐츠나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한 명이나 두 명 정도가 모든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결국 이게 어떻게 해야 유저나 뭐 팬이나
고객이나 이런 사용자한테 더 좋겠구나 하는 그 전체의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근데 과정들을 제가 뭐 마케팅이 이렇고요, 뭐 아니면은 운영이 이렇고요, 그다음에 뭐 개발자가 있다면 이렇고요, 이런 얘기들을 그동안 많이 해오긴 했지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알고 조종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조율하는 오케스트라라고 하죠. 그런 조율을 하는 사람이 비즈니스 디벨롭먼트이기도 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라는 해석이 지금 되게 다양한 것처럼 각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에서도 사업 개발에 두는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거에 대해서 결국 나나 기업이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하는 비즈니스를 더 잘 만들고 싶거나 내 컨텐츠나 내 서비스나 혹은 내 상품에 대해서 더 수익 창출을 한다든지 고객 관점에 가깝게 만들고 싶을 때는 결국 그거를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라고 스스로 인식을 하고 이 가치에 대해서 개발을 하거나 파트너십을 생각하거나 프로젝트 관리를 하거나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모호하지만 실리콘밸리에서 결국 등장했던 여러 가지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제가 결론부터 말하면서 뭐 사업 모델이랑 사업 개발 모델이 이런 거예요. 사업 개발이랑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거랑 이런 거예요. 라는 얘기를 아까 이제 드리면서 결론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후반부는 좀 그럼 사업 모델 혹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조금 짚어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 개발이라는 제가 지금 언급드린 단어랑 연결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몇 번 얘기 드린 것처럼 이게 사업 개발이나 사업 모델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고는 있어도 그게 엄청 큰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평소에 하시는 컨텐츠, 기획 혹은 여러 가지 뭐 이벤트, 그다음에 뭐 서비스나 상품, 그다음에 제작하시는 여러 부업이나 뭐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비즈니스이고 그거를 개발하느냐 혹은 모델로서 고민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비즈니스 모델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원래 사업 모델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런 분석 방법이 어떻고 혹은 어떤 분류가 있고 이런 얘기를 이제 기존의 세션들에서 많이 다뤘었죠. 기존의 세션도 제가 나중에 이제 뭐 유튜브든 어디든 올리기는 할 건데 근데 그런 사업 모델이라는 것이 뭐 사업 모델이랑 비즈니스 모델도 좀 유사하기도 하고 다르게 파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은 이제 좀 같은 내용으로 보고 얘기를 드릴 건데요. 사업 모델 자체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고객이나 팬이나 사용자나 유저들에 대해서 더 고객 관점의 가치를 제공하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정의가 많이 되어 있어요.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업 모델도 이게 모델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좀 그것도 사람이나 기업마다 해석은 다르지만 그래도 단순히 수익만 창출한다 하는 게 오히려 이제 아까 이야기 드렸던 한 20, 30년 전에 단가를 싸게 만들면 되던 시절의 사업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의 사업 모델은 그렇게 해서는 팔리지가 않죠. 뭐 다 비슷한 제품 만들고 조금 싸게 만드는 거 어디서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싸게 만들고 많이 팔고가 아니라 조금 다른 기업과 다르거나 차별화되어 있고 혹은 결국은 나나 혹은 사용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특별한 무언가를 제공해 줘야 지금은 더 구매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이제 사업 모델이나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업 모델이 사업을 일단 발굴하는 데 쓰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을 개발하는 과정 이전에 이 사업을 할까 말까 혹은 이 비즈니스, 이 상품이나 컨텐츠를 내가 만들까 말까라는 그 고민을 하는 과정이 일단은 이제 제가 아까 기획이라는 단어도 쓰면서 이야기 드렸지만 그 안에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유무형 컨텐츠도 얘기를 하고 했지만 뭐 아까 NFT나 그런 작품에 대해서도 좀 트렌드를 조금 언급을 드렸는데 음악이나 미술 활동 같은 이제 예술에 관련된 활동이어도 결국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나 컨텐츠나 새로운 서비스랑 연관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물론 그냥 내가 마음이 내키는 대로 음악이나 미술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예술의 방법도 있고 혹은 좀 논리적으로 생각하셔서 이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을 받고 이렇게 좋아하니까 내가 이런 쪽으로 좀 트렌드를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쪽으로 해석한 예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시거든요. 뭐 비즈니스도 다 똑같고요. 이게 감각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혹은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앞뒤 과정에서 이거를 더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라는 전제나 로직을 갖고 움직이시는 경우들도 있으신데 이런 걸 통해서 결국 뭐 얼마에 팔린다 보다는 새로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근데 그 계기의 전제가 고객 관점이라는 게 이런 사업 모델의 특징인데 특히 이게 보편화된 거는 좀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많이 보편화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예전에는 MBA를 갔다 오거나 그 서적을 기반으로 경영 지식들이 많이 공유가 되다가 꼭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실리콘밸리에서 여러 스타트업들이 물론 IT 위주로 초반에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런 실리콘밸리라는 고유 명사를 통해서 함께 들어오는 단어들이 점점 활성화가 됐고 그 안에서 이런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를 구상하는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 특히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잘 알게 된 부분들이 있죠. 그 전에도 당연히 이런 의식이나 개념이나 철학은 있었지만 조금 더 많이 검색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차별화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비슷한 거면은 따라했다라는 게 예전에는 인터넷이 없으니까 뭐 미국에서 해도 한국에서 잘 모르면은 그냥 뭐 비슷하게 해도 적당히 이제 돈도 벌고 했는데 지금 비슷한 거 하면 비슷한 거 하는 게 나쁜 거는 절대 아니지만 여기랑 저기는 비즈니스가 비슷하구나 혹은 컨텐츠가 비슷하네 음악이라면 선율이 비슷하네 라든지 여러 그런 차이점을 사람들이 많이 발견하게 된 것 같고 그 안에서 그 차이를 조금 더 고객 관점에서도 생각해보고 수익 창출의 관점에서도 생각해보고 하는 부분들이 비즈니스 모델화 되어 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세션에서 그때도 이제 이런 뭐 캔버스 관련된 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었지만 그 비즈니스 모델의 구조에 대해서도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다음에 혹은 린 캔버스도 좀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안에서의 고객 관점이라는 부분들도 결국 막 엄청 큰 사업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컨텐츠, 내 서비스, 내 상품을 바라보는 유저나 혹은 팬이나 사용자들이 어떤 거를 더 마음에 들어 할까라는 관점에서 이제 모델을 고민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점점 이제 아까 초반에 이야기드린 사업 개발이라는 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사업 개발이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지금 마침 에릭님이 여기 오픈 채팅방에도 올려주셨어서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뭐 예전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할 때도 이런 캔버스 관련돼서 에릭님이 같이 올려주셨던 것 같은데 이 링크들도 같이 올려주셔가지고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비즈니스 모델 혹은 뭐 아이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래서 누가 쓰고 누가 어떻게 쓰고 누가 왜 쓰고 라는 과정에서 출발하는 것들이 사업 모델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분석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때도 비즈니스 모델 분석하는 이제 뭐 이런 패턴이 있고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이제 제가 쓴 글이나 이런 거를 같이 섞어서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 그것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돈을 잘 벌자는 뭐 당연히 있는 거고요. 돈을 못 벌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니까 비즈니스든 사이드 프로젝트든 간에요. 근데 더 그거를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결국 그걸 좌우하는 게 고객이다 보니 고객 관점의 시점에서 많이 고려를 하게 되는 거고 그 과정을 더 알아듣기 쉽게 만든 게 사업계획서거든요. 오늘은 사업계획서 세션은 아니니까 사업계획서는 나중에 조금 더 또 이제 자세히 이야기 드리겠지만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내 사업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사업계획서에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더 장기적으로 만들 수 있고 전략을 더 촘촘히 짜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아까 전반부에서 설명드렸던 사업 개발이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제가 이제 제목에 사업 개발이랑 사업 모델 개발이라고 썼고 사업 모델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추가로 이야기를 드릴 거기는 하지만 결국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그 모델에 대한 비즈니스를 더 구체화해 가는 게 사업 개발의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비슷한 얘기 아니냐라고 보실 수는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업 모델은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물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늘 등장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모델들끼리 우리가 패턴을 엮어서 생각을 하기도 하죠. 쟤네는 구독 모델이네? 쟤네는 플랫폼 모델이야. 쟤네는 커머스 모델이야. 라고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래도 어떤 그룹핑을 할 수 있거든요. 얘네는 이런 것들이 비슷하구나. 얘네는 이런 모델이니까 내가 나중에 웹사이트를 만들 때 참고해야겠다. 혹은 가게를 열 때 참고해야겠다 하는 식으로 연결이 되는데 문제는 사업 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패턴을 명확하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몇 번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이나 비즈니스 얘기할 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냥 기업마다 다 색깔이 너무 다르거든요. 사람이 마치 모두가 색깔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지문이 다른 것처럼.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비슷한 기업이어도 결국 다르고 쿠팡이 소프트뱅크 아니죠. 쿠팡이 아마존을 좀 따라한다 라든지 소프트뱅크는 투자를 받았던 거고 아니면 어떤 기업이 어떤 기업을 좀 모방하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지라도 결국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어떤 누구한테 투자를 받았는지도 너무 다르고 그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움직여야 하는 방향도 다르고 한 과정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투자 유치나 스타트업의 이제 투자 그 단계에 대해서도 세션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미처 다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결국 누구한테 어떤 장르로 어떤 금액을 투자받는지에 따라서 기업이 가야 할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업 개발이라는 거에 대해서 비즈니스의 색깔을 워낙 다르다 보니까 비즈니스 모델로 우리가 조금 패턴화하고 얘네는 한 10가지 기업이지만 한 3가지 패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사업 개발을 하는 과정은 전부 다 달라지는 것들이 아무래도 사업 개발과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거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어떤 비즈니스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제 가끔 예시를 드는 것처럼 뭐 주얼리를 집에서 제작해서 파실 수도 있고 동대문에서 옷을 사다가 더 이제 예쁘게 코디를 해서 판매를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비즈니스를 이미 시작을 하고 나는 뭐 비즈니스 모델은 모르겠고 일단은 팔아보고 생각할 거야. 혹은 처음에는 손해가 나더라도 일단 기획해보고 진행해보고 나중에 비즈니스 모델 제대로 만들래 라고 혹시 생각을 하셨더라도 이미 거래를 하고 있으면 비즈니스 모델이 뭔가 그 존재는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의식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업 모델이 생겨서 사업 개발을 하게 되면 재밌는 거는 또 사업 모델을 다시 구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에드테크 관련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보통 2가지 패턴이 있다. 예를 들면 자본금이 많이 없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할 때 처음에는 광고 모델로 도입을 해서 별로 막 이쪽에서 제품 만들고 그런 걸 판매해서 그 수익을 남기기보다는 사람들이 광고를 본 걸로 이익을 남기거나 혹은 이익을 조금 더 덜 손해를 보도록 구상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이 되면 그때 가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첫 번째 패턴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광고 절대 안 넣어 이렇게 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막 한 다음에 그게 잘 되고 나서 사용자가 많이 모이면 그때 가서 광고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게 꼭 엄청 막 체계적이진 않더라도 그렇게 해서 2가지 패턴으로 진행되시는 경우가 많고 스타트업들도 그래서 초반에 돈이 없으면 일단 광고부터 설정해놓고 그 다음에 사업 모델 차츰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있으신데 근데 다만 어느 쪽이 먼저가 됐든 2번째, 3번째 사업 모델을 구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야 돈이 되니까 혹은 이제 초반에 처음에 설정했던 사업 모델을 더 개혁을 하거나 개선을 하거나 혁신을 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다시 한번 고객이나 타겟팅을 새로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원래는 20대 여성한테만 제작한 화장품이나 화장품 케이스를 팔았는데 그게 좀 잘 되네? 그러면 30대 여성 그다음에 이제 남성용 화장품 케이스도 만들어서 팔아볼까 이렇게 생각이 확장되는 것처럼 고객이나 고객의 타겟팅이 점점 재설정이 되고 그러면서 또 사업이라는 그 비즈니스가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디벨롭먼트를 해가는 거죠. 제가 이제 약간 판매 얘기로 했지만 컨텐츠도 동일해요. 내가 처음에 어떤 음악이나 미술이나 예술적인 활동을 컨텐츠로서 만약에 표현을 해봤는데 뭐 글이 될 수도 있고요. 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 몇 명의 사람들이 좀 마음에 들어 하면 그 사람들한테 더 마음에 들기 위해서든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대중적으로 되어가기 위해서든 그 나의 생각이나 혹은 뭐 시상이나 컨텐츠에 대해서 더 디벨롭먼트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게 그냥 사업 개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엄청 큰 사업을 몇십억, 몇백억대 규모로 해야 그게 막 사업이 아니라 비즈니스라는 관점에서는 내가 작게 하더라도 어쨌든 그걸 통해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뭐 10년 뒤, 20년 뒤에 수익에 연결될지라도 어떤 그런 로드맵을 내가 약간이라도 그리고 있으면 그게 전부 비즈니스이고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그런 어떤 수익화되어 가는 과정이 비즈니스 모델에 들어가 있고 그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업 모델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객에 대한 가치 제공이나 혹은 표현이나 그런 부분들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업 모델 얘기를 할 때 뭐 사업 개발도 그렇고 수익 창출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좀 우리나라는 수익이라든지 혹은 돈을 번다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약간 금기시하는 게 예전보단 덜해졌지만 조금 있고 그게 막 안 좋게 보이시는 경우도 있으신 것 같아요. 간혹 이런 비즈니스를 잘 안 해보신 분이나 주변에 설명할 때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사이드 프로젝트든 컨텐츠를 하시든 비즈니스를 앞으로 생각을 하시든 뭐 스타트업을 뭐 앞으로 계획을 하시든 한다면은 이게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고 그게 가치는 이렇고 가격이나 비용에 대해서도 이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내가 제공을 하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과정이 사실 사업이기도 하고 사업 모델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감추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미리 드리고 싶고요. 근데 어쨌든 근데 그 수익 창출의 과정은 기업이 무언가 활동을 하는 전제이지 결국 그게 부수적으로 따라와야지 그것만 목표를 하진 않잖아요. 대부분은 내가 돈을 벌어야지라고 하면 사업 말고도 다른 수단도 많지만 이런 비즈니스나 컨텐츠를 제작하시거나 아니면 뭐 상품이나 서비스를 고려하시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당연히 수익 창출은 전제이고 전제 조건으로 당연히 따라 붙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더 좋은 비즈니스나 혹은 고객의 재발견을 하거나 좋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결국 그런 비즈니스를 고민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기업이나 비즈니스의 색깔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다만 그런 모델들이 여러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비즈니스 모델 얘기만 했지만 사업 모델 외에도 그 재무 모델이라든지 파이낸스 모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안에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수익 모델들이 더 나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재무적인 거 말고도 예를 들면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 사업 중에 일부분은 이런 모델이고 이 부분은 이런 모델이고 패턴뿐만 아니라 수익화해가는 과정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구조나 뭐 아니면은 그런 모델이나 혹은 외부에서 어떤 참고로 하는 패턴들이 있기는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모여서 사업 모델이나 비즈니스 모델로 이루어진다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해서 이제 아까 에릭님이 채팅방에 올려주신 부분처럼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서 결국 사업 개발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의 얘기는 정말 사업 개발이라는 것이 어떤 건데 이게 꼭 사업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전반적인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사업 모델이라는 게 사업 개발이라는 게 사업 모델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개발한 거를 더 구체화해서 실현을 하는 과정인데 거기에서 이제 예전에 이야기 드렸던 여러 가지 철학이나 혹은 직무들도 계속해서 등장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 드린 뭐 데이터 시각화도 그렇고 혹은 데브옵스라는 제가
어떤 비즈니스의 철학으로 좀 바꿔서 해석해서 전에 이야기를 드린 세션도 있었는데 꼭 프로그래밍이나 IT에만 한정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잘 하고 혹은 컨텐츠나 이런 비즈니스나 상품을 잘 만들거나 기획을 잘 하려면 그 뒤에는 사업 모델이 도사리고 있어야 되고 그걸 더 구체적으로 비즈니스화해 가는 게 사업 개발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사업 개발은 수익 창출을 조금 더 목적으로 생각을 하면 좋다라고 이야기 드린 거거든요. 사업 모델은 고객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에릭님이 올려주신 것 같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통해서 고객 관점을 계속해서 의식하게 되지만 그걸 통해서 사업이 굴러가기 시작하면 그걸 개발하는 디벨롭먼트해서 더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사업 개발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 회사의 차별점을 만들거나 내가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혹은 내가 만드는 상품에 대해서 더 고객을 잘 이해하고 고객한테 더 좋은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또 모델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업 개발이랑 사업 모델이 절대 같은 건 아닌데 서로 선순환 계속 사업 모델을 통해서 사업 개발이 성립이 되고 그래서 사업 개발이 잘 되면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사업이 확장되고 나면 그 확장된 것에 대해서 또 사업 개발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아까도 몇 번 강조를 드린 것처럼 사업 모델이 꼭 수익 모델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고객 가치 실현이라는 부분이 있을 때 근데 그 부분을 오히려 사업 개발할 때에 수익적으로 더 창출을 하는 방법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생각을 하시고 고려를 하신다면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 직무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혹은 사업 모델이랑 사업 개발이라는 단어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는 걸 수도 있고 이게 또 아까 제가 실리콘밸리 되게 여러 번 언급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이게 좀 트렌드적인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라고 단어를 표현을 하지만 결국 또 조금 지나면 거기에서 파생된 새로운 직무나 새로운 단어가 등장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다만 그래도 그 안에 있는 기저에 있는 개념이나 철학은 계속 동일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고객에 대해서 무언가를 제공하기 위해서 근데 다만 그 사업이 장기적으로 계속 유효하려면 사업을 개발해야 하는 과정이 있고 그게 꼭 사업이라는 단어보다는 컨텐츠나 상품이나 서비스나 비즈니스 전반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막 지식적으로 뭐 제가 이제 평소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게 트렌드가 이렇다, 뭐 투자를 얼만큼 뭐 받았다, 혹은 정리하면 이렇다보다는 이 사업 개발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랑 그다음에 그 사업 개발이라는 개념을 뒷받침하는 사업 모델, 그 뒤에 도사리고 있거나 혹은 전제가 되는 사업 모델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오늘의 세션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정리보다는 철학적인 부분도 포함해서 얘기를 드렸고 사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중간중간 세션을 되게 여러 번 하고 있는데 그 비즈니스 모델의 세션을 통해서도 결국은 사업을 만들고 사업을 개발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비즈니스 모델의 패턴도 몇 번 이야기 드리고 지금 이제 에릭님 올려주셨던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세션도 있었고 분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몇 번 세션을 했고 그게 근데 끝이 안 나요. 비즈니스 모델에 관련된 내용이 너무 많아서 뭐 바로 이렇게 막 한두 번 해가지고 끝나는 내용은 아니기는 한데 근데 그 안에 패턴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결국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사이드 프로젝트는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여러분이 뭐 이 세션들을 통해서든 아니면 외부의 여러 가지 지식을 통해서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잘 버무리고 비비고 조합시켜서 나만의 비즈니스를 만드냐가 사실 관건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간 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꼭 여러분이 막 사업을 막 하셔야 된다, 스타트업을 만드셔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그 안에서 생기는 직무라는 것이 직무라는 개념도 같이 이야기 드리는 게 여러분이 뭐 만드시지 않더라도 새로운 스타트업에 어느 날 갑자기 조인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내가 조인한 곳에서 그런 업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랑 대화를 해야 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당연히 스타트업이나 혹은 어떤 기업을 만들었을 때 그 안에서 여러분이 CEO이시더라도 CEO가 다 할 순 없잖아요. 사람인데 좀 쉴 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쉴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철학을 누구한테 주입시키느냐?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하는 분한테 주입시키면 돼요. 일단은 전 직원한테 모든 생각을 주입시키면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컨텐츠를 운영하시는데 그 컨텐츠를 같이 서포트해준 누군가가 있다. 그럼 그분이랑 본인 혹은 그분에 대해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신뢰를 하거나 믿고 그분한테 많은 어떤 나의 철학을 주입시킨 다음에 근데 무료 노동을 시키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이 비즈니스를 디벨롭먼트 하는 과정을 혼자서 어렵다면 같이 해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사업 개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오늘 철학적인 이야기기는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하는 세션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이런 단어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실리콘밸리 통해서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좀 우리나라에서 어떻다 하는 게 좀 덜 잡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서적도 많이 나오고 하긴 하지만 근데 그만큼 나만의 스타트업 혹은 나만의 사이드 프로젝트로 해석을 해가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좀 계기를 만드는 그런 세션이었다고 좀 보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했던 얘기를 좀 정리를 드리면은 제가 초반에 이제 결론부터 얘기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 드렸던 게 사업 개발이랑 사업 모델 개발은 좀 다르지만 사업 개발은 사업을 개발하는 거고 사업 모델은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 모델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고객에 대한 가치 혹은 고객의 관점 혹은 고객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사업 개발을 하면서 장기적인 전략을 짜되 수익도 점차 창출이 되게끔 만들어 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업 모델을 통해서 사업 개발을 하면서 그 안에서 수익 모델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한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사업 모델은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다양한 패턴이 있고 근데 사업 개발이라고 했을 때는 비즈니스나 컨텐츠나 여러 가지 서비스나 상품이 워낙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패턴화하기보다는 그 상황이나 전략이나 혹은 비즈니스 모델에 맞춘 그 다음에 나의 자본금이나 투자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맞추어서 개별적으로 커스텀해 가는 과정이 사업 개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를 완전 초반에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목차 이제 순서대로 얘기 드리면서 했던 거는 사업 개발이랑 기획의 차이에 대해서도 좀 초반에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그 기획이라는 과정이나 사업 모델을 구상을 하면서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한 다음에 그 사업 계획서를 기반으로 사업이 굴러가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사업 개발이라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초반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초반부랑 중반부에 설명을 드렸던 거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라는 단어가 실리콘밸리에서 등장을 해서 오면서 기존의 사업 개발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없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단어랑 조금 혼동되거나 모호하거나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리고 영업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꼭 영업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전략을 짤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다른 계획이나 기획으로도 구체화해 가는 과정들을 이 비즈니스 디벨롭먼트의 팀이나 부서나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사업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 모델이 기반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아까 좀 중반부에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 모델을 고민을 하고 이게 고객 관점이라는 걸 얘기 드리면서 다만 그런 고객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어떻게 제공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디벨롭먼트라는 단어가 결국은 실현을 해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사업 개발이라는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드렸고요. 그리고 이 사업 개발이라는 거에 기반이 되는 사업 모델에 대해서도 평소에 비즈니스 모델 얘기를 많이 드리기는 했지만 조금 더 개념이나 패턴에 대해서 아까 좀 설명을 드렸죠. 고객 가치를 어떻게 발견을 하고
또 재발견을 한 다음에 고객을 재설정하고 그걸 통해서 사업 모델이 개선되거나 개혁되거나 혁신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여러 번 강조를 드린 거는 이런 사업 모델이나 사업 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큰 사업, 뭐 몇십억, 몇백억의 규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내가 하는 사이드 프로젝트나 앞으로 구상하실 스타트업이나 혹은 기존의 스타트업을 하시더라도 또 새로운 스타트업을 계속 만들어 가실 수도 있겠죠. 엑시스를 하든 아니든 그런 과정들에서 등장하는 모든 어떤 새로운 창출하는 과정이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제가 좀 중간중간에 드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함께 언급드렸던 사업 계획서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따로 몇 번 이야기 드린 것처럼 따로 세션을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업 개발을 하고, 그리고 사업 개발이 이루어져서 사업이 굴러가기 시작을 하면 원래 이야기 드렸던 뭐 광고 모델이나 여러 가지 모델을 포함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기존에 있었더라도 그걸 다시 한번 재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상을 하는 과정들이 계속해서 선순환되는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렸어요. 물론 사업을 하고 사업 자체에 대해서 개발하고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라는 과정이 뭐 늘 그렇게 순조롭지만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일단 우리는 선순환을 좀 전제로 해서 더 잘 되도록 만들어가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 모델이랑 사업 개발이라는 개념의 차이랑 그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오늘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물론 조금 개념적인 이야기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참고 정보는 여기 오픈 채팅에 있는 에릭님이 올려주신 링크나 이미지들도 좀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개념적인 이야기를 또 전제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세션은 계속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다른 세션들도 동일하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참고를 하면서 본인의 사업이나 혹은 본인의 비즈니스랑 이런 차이도 있구나, 혹은 이런 관점도 있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나는 이런 패턴에 속해 있는데 이 패턴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를 내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혹은 나의 팀원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이렇게 추후에 같이 팀워크를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 요소가 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오늘 얘기를 드렸어서 조금 철학적이고 개념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레몬룸은 평일 아침 7시에 보통 진행을 하는데, 스케줄이나 자세한 내용들은 오픈 채팅방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카카오 음원 확성기 버튼이나 제 프로필 통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클럽하우스는 메시지 주시면 안내 드리고 있고요. 요즘에 카카오 음원 응원하기 기능이 생기고 클럽하우스는 녹음 리플레이 기능이 생겨서 좀 서로 경쟁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보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세션이 이제 끝나는 즈음에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또 조금 송구한 마음이지만 또 앞으로도 또 이제 계속 세션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스케줄은 또 오픈 채팅방 통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에릭님이 또 여러 가지 정리하신 내용을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셨는데, 그것도 함께 참고하셔서 또 여러분들 많이 의견 주시거나 자료 서로 공유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식사 챙겨 드시고요. 그다음에 좀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들이 있으시면은 또 그거는 오픈 채팅방에서 같이 대화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모티콘 남겨주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춥지만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방은 이대로 닫을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3, 2, 1